수년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학적 지식을 사연을 통해 흥미롭게 전달하는 심신건강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행과 등산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노인 사망률 1위 활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5년간 60대에서 70대 이상 등산 사망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난 노인들의 돌연사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운동하러 갔다가 쉬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현역 의사 홍성태입니다. 평생 노인의 건강을 연구해왔고 직접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본 환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행과 등산을 갔다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온 분들입니다.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러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경고하고 대비책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그냥 여행인데요? 등산이 몸에 좋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여행과 등산이 노인 사망률을 끌어올리는 걸까요? 노후 건강을 위해 떠난 여행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이유, 그리고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오랜 삶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여행과 등산이 왜 사망률 1위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여름 한 70대 할아버님이 혼자서 국내산을 오르며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출발 전 일정을 계획하며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산 중턱에서 체력 고갈과 탈수 증상으로 인해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사실 할아버님은 물 한 병도 남지 않은 상태였고 음식을 챙기지 않아 저체온증까지 겪게 되셨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죠. 혼자였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었고 결국 119 구조대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할아버님은 그날 돌아오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할아버님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지셨을까요? 바로 자원 부족이었습니다. 혼자서 여행을 하거나 등산을 할 때는 식수나 음식, 약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돌발 상황에서 생명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하는 경우라면 이런 상황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지만 혼자서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혼자 활동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이뿐만 아니라 다양 사건 사고와 무지함으로 인해 건강이 훼손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여행과 등산을 통해 100세까지 장수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시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 9월 한 69세의 할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자주 가던 산을 찾았습니다. 평소 산책과 가벼운 운동을 즐기셨던 이 할아버지는 이날 조금 더 힘을 주어 가파른 등산로를 택하셨습니다. 중간쯤 올라가던 도중 갑자기 균형을 잃고 쓰러지셨죠. 그 순간 머리를 크게 부딪혔고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소엔 건강하게 지내셨지만 등산을 하면서 발생한 낙상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단순히 넘어졌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할아버지가 사망한 원인은 단순한 낙상 사고가 아니라 골절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과 후속 치료 부족이었습니다. 고령자에게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관절과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낙상 사고가 매우 위험합니다. 등산이나 여행 중에 급격한 지형 변화, 미끄러진 바위나 돌멩이, 잘못된 자세 등은 예기치 않은 낙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낙상 사고는 단순히 넘어졌다로 끝나지 않고 골절과 같은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골절 후에는 회복력이 떨어지고
특히 고령자들은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골절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감염이나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져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나이에 접어들수록 균형 감각과 근육의 유연성, 그리고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낙상사고는 항상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령자들은 과신하거나 경험에 의존하여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조금 더 무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체 활동 중 또 다른 치명적인 위험 요소는 바로 2023년 8월 한 71세의 할아버지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 첫날 할아버지는 관광지 구경을 즐기며 많은 시간을 야외에서 보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몇 시간 동안 걸어 다니셨죠. 할아버지는 더운 날씨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할아버지는 힘이 빠지고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 열사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겪은 열사병은 고온 환경에서 탈수와 체온 조절 장애가 결합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할아버지는 그런 상황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죠. 여름에 국내 여행을 떠날 때 더위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 결과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는 신체가 무리하게 체온을 조절하려 하며 더운 날씨에서는 땀을 많이 흘리고 탈수가 쉽게 발생합니다. 이 할아버지도 지속적인 수분 보충을 하지 않으셨고 결국 체온 조절 능력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열사병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 몸은 평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덥거나 추운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철 높은 온도와 지속적인 활동은 과도한 땀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탈수가 쉽게 일어납니다. 탈수는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리며 체내에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열사병이나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체내 수분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탈수에 더욱 취약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서 수분 보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체온 조절 기능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여행을 떠날 경우 그곳이 낯선 환경이라면 기온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자신이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지쳤는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열사병, 저체온증, 탈수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립감이 여행 중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75세의 할아버지가 혼자서 국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소 혼자 여행을 자주 다니셨지만 이번 여행은 평소와는 달리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도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심리적 부담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여행 중 어느 외딴 지역에서 길을 잃은 할아버지는 급격한 불안감을 느꼈고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심박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정신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혼자 여행을 떠나면서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신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여행과 등산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원인과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위험 요소를 피하고 안전하게 여행과 등산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망률을 낮추는 필수 수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수칙들을 알면 여러분의 안전한 여행이 보장됩니다. 첫 번째 수칙은 건강 체크 및 사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지 응급 연락처 및 위치 파악을 해 두어야 합니다. 여행지에 도착하기 전에 응급 연락처를 미리 파악하고 병원 위치를 체크하세요. 특히 산악지대나 외딴 곳으로 여행을 떠날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응급실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급 상황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지 언어로 된 비상 연락처를 준비하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세요. 여행 전 건강검진 받아둬야 합니다. 여행이나 등산을 떠나기 전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은 자칫 여행 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여행 2주 전에는 꼭 검사를 받으세요. 심장약 및 응급약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행지에서의 급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해 본인이 평소 복용하는 심장약이나 응급약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약은 여유 있게 2배 정도 챙기고 비상약품 소화제, 진통제, 알레르기 약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병이 있는 경우 니트로글리세린을,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주사기와 당분 보충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 확인 및 여행 시 약물 관리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만약 심장질환, 고혈압 등 특정 질병에 대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여행지에서 그 약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약이 기온에 따라 변질될 수 있으므로 보관 방법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는 약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늘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사망률을 낮추는 필수 수칙 두 번째는 체력에 맞는 활동 계획 세우기입니다. 자신의 체력 상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여행 전 자신의 체력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운동을 자주 하지 않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과도한 활동을 계획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매일 걸을 수 있는 거리나 운동 강도를 평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30분 이상 걷는 것이 힘들다면 여행지에서 5시간 이상 걷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체력 수준을 정확히 알고 그것에 맞는 계획을 세우세요. 또한 등산 코스와 여행지 난이도를 미리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등산이나 여행지의 난이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산지대나 험한 코스를 선택하면 체력적으로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로의 고도와 경사도를 확인하세요. 너무 급격한 오르막길이나 장시간 걸어야 하는 코스는 피하고 평지나 완만한 경사의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행지의 기후를 체크해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에는 피로도가 훨씬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하세요. 또한 휴식 시간과 수분 섭취를 충분히 고려한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너무 빡빡한 일정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 피로가 누적되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정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꼭 포함시키세요. 예를 들어 1시간 활동 후 15분 휴식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체력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등산이나 여행 중에는 목이 마르지 않도록 자주 물을 마시고 특히 더운 날씨에는 땀으로 많은 수분을 잃기 때문에 자주 보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활동 피하고 적당히 쉬어가며 활동하기입니다. 여행과 등산을 할 때는 자신의 체력 한계를 인정하고 과도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길고 힘든 등산 코스를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보다는 더 짧고 완만한 코스를 선택하고 중간중간 쉬어가며 걷는 방식을 취하세요. 너무 급하게 목표를 세우지 말고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쉬어가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필수 수칙 세 번째입니다. 집중해서 공부해 주세요. 여행 일정을 가족, 친구, 지인에게 공유하기. 혼자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주변 사람들에게 여행 일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행지, 체류 기간, 숙소 위치 등을 미리 알려두면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착 시간, 여행 일정, 중요한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여행 중 매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행이 끝날 때까지 연락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정기적인 체크인, 특정 시간마다 연락하기. 혼자 여행하는 동안에는 정기적인 체크인을 꼭 해야 합니다. 여행지에서 아무리 안전해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어 상태를 확인받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연락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인합니다. 만약 연락이 끊기거나 예상보다 늦어지면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응급용품 준비입니다. 응급처치, 키트, 비상식량 등 준비하기입니다. 혼자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처를 입거나 급작스런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면 혼자서는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키트, 비상식량, 약품, 응급연락처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상처나 두통, 폭통 등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약품을 꼭 챙기고 응급처치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GPS 추적 기능 켜두기 그리고 긴급 연락처 저장하기입니다. 혼자 여행을 할 때는 GPS 추적 기능을 켜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신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위치 추적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에게 위치를 공유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고 비상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가까운 병원, 현지 경찰서, 대사관 등 중요 기관의 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여행과 등산 시 필수 수칙 네 번째입니다. 식수 및 음식 부족. 혼자 여행이나 등산을 할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식수와 음식의 부족입니다. 특히 장기 여행이나 고산지대 등에서는 식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물과 음식을 준비하고 이를 분배하여 적절히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이 부족해지면 탈수 증세가 일어나고 음식이 부족하면 체력이 떨어져 행동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걸으면 체온 상승, 피로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 중 물이 떨어졌을 때 제대로 된 수분 보충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올라갔던 한 등산객은 열사병에 걸려 결국 하산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몸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고산지대에서 더위와 탈수로 인해 체력을 잃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충분한 물과 음식을 준비했더라면 생명을 위협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약품 부족입니다. 혼자 여행 중에는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약품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을 챙기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하면서 약을 놓고 오거나 필요한 약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긴급 상황에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여행 중에 약을 챙기지 않았을 때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 저혈당 쇼크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응급약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이럴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되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 전 반드시 복용해야 할 약품을 체크하고 필요한 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비 약품 및 응급처치 키트 준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혼자 여행할 때는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간단한 상처나 통증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 응급약품과 소독약, 붕대, 진통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런 기본적인 약품이 없으면 긴급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 도중 발목을 삐었을 때 붕대나 지혈대가 없다면 추가적인 부상을 입거나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CPR이나 기본적인 상처 처리법 등을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위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식량과 음료, 약품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사망률을 낮추는 필수 수칙 5번째입니다. 과도한 신체 활동 피하기입니다. 여러분, 여행이나 등산을 할 때 우리가 자신이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이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활동하면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운동을 하다 보면 호흡이 가빠지죠. 이때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숨이 차서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라면 그건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체력을 회복하는 게 좋습니다. 또 몸이 너무 무겁거나 통증이 발생하면 바로 쉬어야 합니다. 특히 평소 활동량이 적었던 분들은 갑작스럽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몸에 큰 부담이 가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즉시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박수가 너무 빨라지거나 심장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당장 활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해요. 너무 빠른 심박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박수를 체크하고 너무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온이 너무 높아지면 열사병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고 체온이 올라가죠. 만약 체온이 지나치게 올라가고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그늘에서 쉬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과도한 신체 활동은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바로 쉬어가며 활동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수칙 6번째입니다. 응급 상황 대처 능력 키우기. 여러분, 여행이나 등산을 떠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 가는 것보다는 꼭 동행자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모든 상황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처치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만약 함께 가는 파트너가 심폐소생술 CPR을 알고 있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행자와 서로 응급처치 방법을 사전 교육으로 익혀두면 위급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죠. 그리고 등산 중에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다친 부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릎 보호대나 목 보호대 같은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응급처치를 하거나 구조를 요청할 수 있죠. 혼자 가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행과 등산은 동행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둘이 함께 가면 위험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이 대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나 등산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파트너와 함께 가야 하며 서로 응급처치 방법을 익히고 간단한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죠. 잘 들으셨나요?
혹시나 집중하지 않고 건강 라디오를 틀어 놓으셨다면 계속 여러 번 돌려 들으면서 기억하려 해 보시면 좋습니다. 방심하고 넘어가면 결국 사고는 예기치 못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행과 등산은 분명 건강에 좋은 활동일 수 있지만 그만큼 잘못 준비된 여행은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준비 상태를 잘 파악하고 동행자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행과 등산을 할 때에 어떤 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떠날 때 가장 중요한 준비 사항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도 함께 공유하고 이 영상을 통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보시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